부천시 상동영상문화단지 개발 계획이 시의회 동의를 얻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청회와 부지 매각안 처리도 연기된 상황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최근 전국의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률을 점검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 지자체의 공약 이행률을 짚어봅니다. 지역별 의회가 하반기 원 구성을 곧 준비합니다. 아쉬움과 성과가 함께 있었는데요. 미니 인터뷰에서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을 만나봅니다. 인천시가 당초 14일까지였던 인천형 생활 속 거리 두기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상동영상문화단지 개발은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천의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달 예정됐던 시민공청회 또한 한 번 더 연기되면서 무엇 하나 결정되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는데요.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부천시 의원들에게 개별 설문을 통해 상동영상문화단지 바람직한 개발 방안을 일주일에 걸쳐 직접 물었습니다. 설문 결과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죠. 이정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상동영상문화단지 개발, 이미 오랜 기간 어느 쪽으로도 지금 쉽게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부천시는 상동 일대에 35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영화와 만화, 또 영상 콘텐츠 제작 기업들을 유치해서 복합 영상 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GS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자로 정했고요. 문화산업 융복합센터와 또 호텔 컨벤션, 주거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본격적인 이 사업에 앞서서 개발 계획의 주택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네. 실제로 전체 개발 부지 가운데 이 40%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용지로 정해지면서 논쟁이 시작된 건데요. 이는 지난해 6월 열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의 높은 주택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들이 잇따랐습니다. 당시에도 일부 의원들은 이렇게 주택 비율이 높아진다면 이게 더 이상 영상문화단지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주택단지라고 써야 한다. 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안에는 이 첨단 영상문화단지의 간판을 내걸긴 하지만 사실상 이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와 걱정을 또 안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부천시 의회를 대상으로 직접 문답하는 방식을 통해서 과연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부천시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헬로티비에서 의원 개별 전원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결과가 궁금합니다. 김진재 기자가 정리를 했는데요. 부천시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상동영상문화단지 개발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했죠. 결과 알려주시죠, 김진재 기자. 네, 부천시의원 28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메일, SNS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부천시와 GS 컨소시엄이 논의하고 있는 개발 계획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요. 찬성이 9표, 반대가 11표, 무응답이 8표 나왔습니다. 먼저 9표가 나온 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개발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대부분은 현재 개발 계획안대로 가되 영상문화단지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특히 영상 관련 산업시설을 늘려 자족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주거시설 비율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영상단지로만 개발한다면 좋겠지만 수익성 문제 때문에 주거를 배제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주거와 산업시설 간의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외에도 더 이상 개발을 미루면 안 된다. 개발하되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개발 수익으로 구도심을 개발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반대 의견인데요. 개발안에 반대하는 의원들 대부분 주거시설 비율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영상단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주거시설이 많다는 건데요. 특히 부천에 이미 아파트가 많고 대장신도시와 역곡 공공주택지구 등 앞으로 많은 주택들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5천 세대가 넘는 주거시설 계획에는 공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시설을 줄이고 영상문화단지 본연의 목적에 맞게 관련 시설들을 더 늘려야 한다는 거죠. 또 현재까지 나온 개발안으로 과연 경쟁력 있는 영상단지를 만들 수 있느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미 인천 청라에서 영상문화단지 개발이 추진 중이고 또 경기 고양에서도
방송 영상밸리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특히 EBS 등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일부 콘텐츠 기업까지 겹치는 상황에서 부천 상동이 다른 곳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상동 영상단지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개발안을 좀 더 검토해야 하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설문에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의원들은 대부분 아직 공청회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에 추후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의원들의 의견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의원들 사이에도 상당한 의견 차이가 보입니다. 네. 찬성이 9명, 반대 11명, 무응답 8명까지 지금 굉장히 골고루 나와 있는데 네. 주목할 만한 의견이 있습니까? 의견이 굉장히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같이 이제 아파트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건 어느 쪽에서나 공통된 수반 의견이고요. 네. 본래 취지인 이제 영상문화단지의 기능을 높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인근에 인천 청라나 경기 고양 등과 겹치지 않고 부천만의 특색, 그 아이덴티티를 좀 살려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인지 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개발을 하든지 뭐 아니든지 어쨌든 시민들과 함께 공론하는 의견 교류의 장은 더욱더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네. 또 이번 조사를 하면서 SNS나 문자, 또 이메일을 통해서 하다가 이 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일정 등으로 인해서 제때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사실 좀 애를 먹었는데요. 네. 그래서 좀 저희가 급기야 직접 전화통화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반응들이 좀 있었는데 이 대부분의 의원들은 좀 어떤 방식으로라도 성심성의껏 이번 이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안에 대한 본인의 견해들을 밝혀줬는데 하지만 이제 일부 의원들은 아예 답변 자체를 거부하면서 괜히 의견을 얹어서 이 논란에 끼고 싶지 않다. 이런 의사들도 좀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의문이 들었던 게 이 지역 시의원의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지역의 이 현안 가운데 가장 뜨거운 문제를 두고 할 수 있는 발언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아쉬움이 좀 남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아쉽네요. 예. 다만 많은 의원들이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할 그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지금 공감하고 있다는 예. 거는 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또 아쉽게도 당초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시민 공청회가 미뤄졌잖아요. 네, 저희도 좀 취재를 가려고 했었는데 이미 여러 차례 미뤄졌던 이 시민 공청회가 지금 코로나19의 네. 영향으로 인해서 다음 달로 또 연기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6월로 예정됐던 상동 영상 문화단지 개발과 관련한 이 부천시 의회 매각동의안 안건 역시 공청회 일정이 밀리면서 이번 회기에는 상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시의회는 이 주거 시설의 규모와 시민 의견 수렴 과정 등을 이유로 이 해당 부지 매각 안건을 앞서 2차례 부결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상임위인 이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결이 됐고 두 번째는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이 났습니다. 이번에 저희 설문조사 결과로만 좀 보면 이 재정문화위원회 의원들의 결과는 의견은 찬성 5, 반대 2, 무응답 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본다면 본회의 표결만 남게 되는데 무응답 의원들의 입장에 따라서 본회의 가부 여부만 좀 남게 됩니다. 앞으로 추진 과정을 좀 더욱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부천시의회 28명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부천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 방안 살펴봤습니다. 지역의 수건인 만큼 앞으로 새롭게 결정되는 소식 또 전해주시죠. 이정아 기자였습니다. 민선 7기 김포시의회가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의회를 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든든한 의회가 되겠다던 김포시의회. 지난 2년은 어땠는지, 또 남은 2년은 어떤 의회가 될 것인지 신명순 김포시 의장을 만나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입니다. 늘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데요.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초선 의원님이 많아서 사실 이제 밖에서도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 자체적으로 의정 활동 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 뭐 조례 발의도 많이 하시고 5분 발언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좀 대외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하셔서 의장의 입장으로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다만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이제 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의회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분들께서도
100% 만족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나머지 2년 또 열심히 의정 활동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의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있을 때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좀 어떤 수동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그런 의정 활동이 좀 많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의정 활동들이 지역의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먼저 의원들이 제안을 하고 만들어가는 이런 거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 제안을 하는 토론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행 기간에 그런 정책 제안을 하면서 조금 더 어떤 의회의 그 의정 활동이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7대5의 구도이다 보니까 이제 전반기에 저희가 의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후반기에 대한 원구성도 우선은 이제 저희 내부끼리 내부 의원들 간에 어떤 조율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의총을 통해서 그런 뭐 의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이제 부의장과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장들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날 선거가 있는데 그 전에 20일이나 25일 이전에는 이제 원구성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항상 저는 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또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민들께 정말 늘 언제나 함께하고 그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은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표현에 의해서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뭐 미진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의원들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의장이 되든 되지 않든 또 그냥 평의원으로서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쪽에 좀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그 능동적인 의원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명순 김포시 의장 인터뷰 보셨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 인터뷰를 보고 나니까요. 후반기 의회가 어떤 모습이 될지 궁금한데 이 원구성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죠? 네, 그렇습니다. 민선 7기 김포시 의회 전반기 때는 큰 이변 없이 그리고 큰 불화 없이 원구성이 이뤄졌는데요. 네. 하지만 후반기에도 큰 갈등 없이 원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냐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민선 7기 김포시 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명 그리고 미래통합당 의원이 5명입니다. 7대5 구도인데 투표를 하더라도 사실상 의원 수가 많은 당의 후보가 의장석에 앉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전반기 의장은 민주당 신명순 의원이 그리고 부의장은 통합당 김종혁 의원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민주당에서 의장을 맡게 된다면 과연 누가 맡을 것이냐가 관심입니다. 관심이 더 뜨거워진 건 신장을 뺀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초선 의원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쪽에서는 관행을 깨고 초선 의원이 의장이 되는 것이냐 혹은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신명순 의장이 재임을 하는 게 맞다. 이런 다른 의견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어떤 의견들입니까? 네, 한때는 민주당 내 초선 의원 중에서 일부가 의장 출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원 구성 전부터 초선 의장의 탄생을 두고 이 지역 여론이 날카롭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부담감을 상당히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때문에 신명순 의장의 재임 가능성까지 제기가 됐고요. 실제로 당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나머지 원 구성이 그렇다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포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는 이달 30일에 열립니다. 이날 의장뿐 아니라 부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를 이끌 위원장 단까지 새로 꾸려질 텐데요. 30일 전까지는 각 당 내부적으로
또 의회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전반기 의회가 차질 없이 원구성을 마쳤던 것을 들면서 통합 그리고 소통의 이미지를 강조해 왔던 만큼 후반기 의회 역시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일은 없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후반기를 준비하는 김포시 의회에 대한 이야기 이세진 기자와 나눠봤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전국의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률을 점검했습니다. 민선 7기 임기가 절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우리 지역 성적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인천 지역 공약 이행 완료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확연히 좋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이 이유를 어디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전체적인 평가에서는 평균점을 댔지만 그 공약 이행 부분, 그 공약이 얼마나 좀 완료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공약 이행 정보가 좀 불투명하고 관리 체계가 좀 그 민주적이지 않았다, 주민소통들이 좀 부진했다 이런 원인들을 좀 지적해 보고 있습니다. 그 인천 지역 자체 자료로는 그 공약 이행 완료율이 41.13%인데요. 이거 평가단들이 이거를 전체 다 공약 이행 완료로 좀 보기 어렵다 이런 평가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국토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거나 기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던 그 사업들을 좀 너무 느슨하게 그 공약 이행 완료 부분에 좀 넣고 그 정보를 공개한 측면이 있고요. 공약 관리 체계가 실곡 위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이 공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역 주민하고 좀 같이 좀 보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지역인 계양구와 부평구 평가를 좀 자세히 짚어보죠. 먼저 계양구의 경우는 SA 등급, 꽤 높은 등급을 받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을까요? 공약 완료도가 전국 평균은 물론 지역 평균보다 높았고요. 공약 관리를 위한 규칙, 법 제도 부분이 좀 마련돼 있다고 하는 점, 또 시민배 심원단이라고 하죠. 이 인구 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을 모셔서 민주적으로 공약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평구 살펴보면 중간 등급으로 볼 수가 있어요. B등급과 C등급 사이를 받았는데 공약 이행 비율이 좀 미진했다 이렇게 평해 볼 수가 있을까요? 목표 달성도는 높았으나 공약 완료도 부분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고요. 공약 관리 제도도 훈령으로 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 평가단 운영도 그 실국 위주로 좀 짜져 있다는 점이 이번에 좀 아쉬운 평가를 받았던 주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제 공약 이행 비율을 높여야 하는 그 과제가 있습니다. 계양구의 경우에는 공약 이행은 잘 됐지만 경인 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공약이 현재 보류된 상태고요. 또 서울지하철 계양 연계 적극 추진 사업 역시 아직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의 하반기 공약 이행 평가에서는 국비와 관련된 재정 확보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그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진솔한 논의를 시작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재정 확보의 어려운 부분들은 어떻게 정책 공약의 우선순위를 짤 것이며 또 지역 주민과의 기운들을 좀 모아갈 것인지 이 여하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상반기의 공약 이행 전략과 하반기의 공약 이행 전략을 좀 달라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천과 김포 지역의 민선 7기 공약 이행률 중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가 당초 14일까지였던 인천형 생활 속 거리 두기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인천시는 시민들이 외출과 회식, 모임 등을 자제하고 거리 두기 등 생활 속 방역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인천대공원과 월미공원, 월미바다열차와 자연휴양림, 실내외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운영을 중단한 상황인데요.
헬스장과 도서관 등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 이용 시설도 운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